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도시재정비 전략 추진단입니다. 8월 5일자로 구성이 되었고요. 앞서 소개하면서 보신 것처럼 민선 8기 중구 도시계획의 중요한 정책과 현안들을 전담할 구청장 직속 조직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면서 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한 서울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판호 중구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주아 중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미 중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재천 중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오시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영한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의원 박영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도중에 우리 김길성 구청장님 오셨는데 제가 인사 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김길성 구청장님께 마이크를 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묘하게 됐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온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지만서도 신당동 19역 재개발 신통사업에 사업 설계가 있다 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귀담아 듣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두 번의 구의원 당선과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말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진하고 있는 이 재개발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재산의 증식과 재산의 보호를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감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번에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서울시에 갔는데 이제 무엇을 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시의원은 됐지만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선정이 참으로 고민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선거 때 여기 계시는 김길성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나름대로 묻게 된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은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수 사거리에서 신당 사거리까지 오는 다산로를 제2의 압구정로로 만들자 라는 공약사. 그리고 남산, 아까 방금 그 영상 보셨지만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이 수건 사업을 완화시키는 사업. 그리고 청계천 세원상가 주변에 그 고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역세권 재개발 도심 사업.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이게 풀어나가려면은 구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지만은 시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뭘 준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구에서 이 준비를 하시는 걸 시로 넘기게 되면은 시로 이관을 하게 되면은 시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를 어디서 하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제
위원회 소개인데요. 제가 몸담은 곳이 도시계획공관위원회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집을 지으면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시공업자가 와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 설계하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신당 19역 재개발 사업에 신통 사업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잘 들으면 별로 시간이 안 갈 거예요. 혹시 지난 8월 18일 날 경제신문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8월 17일 날짜에 여의도 공작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이게 54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와 그 다음에 그 강동구 성내동에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43층짜리 올라가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전문가 집단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무슨 시비가 들어오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참 이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한번 준비한 한 10년이 걸립니다. 공작 아파트의 경우는 그 30년이 걸려서 준비했고 이런데 이걸 다시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니 당신들께서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수정 보완할 테니 원하는 대로 가결시켜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라고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정 가결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준비하신 거 잘 하셔서 구심의 통과하면은 서울시로 옵니다. 서울시 이관이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제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도울 수 있겠으면 기꺼이 돕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의 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두 분, 네 분이 더 오셨습니다. 마저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구의회 조미정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길성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신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윤판호 부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구 부회장님 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인데도 정말 많이 오셨네요. 아마 이게 이 자체가 우리 신당동의 간절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신당동은 우리 중구 내에서 중심에 있고요. 그런데도 전혀 발전이 안 된 데가 신당동이잖아요. 아니 화장실이 집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공동 화장실을 쓰고 신당동에는 목욕탕이 하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데인데 이게 재개발 추진을 8년 전에 했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정말 잘 돼서 우리 신당동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저희도 아마 의회에서도 의견 정치가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 재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울 게 있다고 그러면 전폭적으로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와 있는데요. 우리 신당동 태풍이 와도 참 힘들어요. 작년에도 개미골목에서 2층 집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가지고 참 힘들었던 일이 있는데요. 이러지 않도록 태풍 대비 잘 하시고요. 또 며칠 있으면 명절입니다. 가족과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길성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길성입니다. 빨리 설명 듣고 싶으시죠? 네. 근데
설명 듣고 싶으신데 그냥 인사만 하느라고 여러분들 진 다 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당 19역은 지금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천하는 신통기획? 신통기획인가요? 예. 신속통합 기획입니다. 예, 거기에 최대 수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 사업 추진하셨고 또 정말 빨리 추진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삶의 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산권도 잘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구청 직원 일동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의 심부름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같으면은 뭐 한 6년 걸릴 조합 설립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절차들을 한 2, 3년 만에 끝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에 시원님도 말씀하셨고 구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힘 합쳐서 뜻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빨리 진행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고 저희 중구청 그런 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와주신 열기를 보니까 여러분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더 큰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 믿고 잘 설명하고 또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믿고 여러분들 의견 뜻 하나로 모아주시면은 저도 열심히 우선적으로 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 19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8월 9일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월 7일부터 오늘 설명드릴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시작돼서 10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신당 19역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과 조합 직접 설립제도 안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설명, 그리고 동의서 징구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신당 19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담당한 KTS 엔지니어링 이창섭 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계획 수립을 맡고 있는 KTS 엔지니어링 이창섭 부장입니다. 제가 한 3달 전에서도 주민 설명을 한 번 했는데 그때 한 50분이 오셨는데 오늘 한 500분이 오셔서 저희 사업이 잘 되고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는 중구청에서 용역을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용역사지만 저도 신당 2동에서 태어나서 35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신당동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충분한 사업성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주변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계획했기 때문에 그 점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신통계획의 완료됨에 따라서 한 6월 말 정도에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그 신통기획이라고 함이 결정되면 마치 재건축이 정비계획이 수립된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신통계획은 법적으로 서울시 이제 주거정비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식 법정 주민 설명회이기 때문에
오늘 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상 지원항은 뭐 주민분들이 더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네, 추진 계획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번 구역이 지정됐다가 취소까지 온 상황에서 19년부터 주민이 다시 재개발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주민 제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뭐 이제 중구청에서도 몇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구에서 직접 발주한 사항이 아니라 주민이 재개발이 다시 하고 싶다 해서 19년부터 사전 타당성을 통해서 사전 타당성을 통과함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신통 계획을 통해 법적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제 행정 신통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 주민 제안이 67% 동의서까지 다 완료 구비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이제 앞서 의회 의견 청취도 듣고 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서 올해까지는 구청의 행정 절차를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절차에 구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그런 일정입니다. 보통 한 8개월에서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데 한 3개월 만에 끝내주신다고 하니 저도 굉장히 놀라운 속도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올해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곧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시민 시의원과 구청 시 관계자가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이 23년 3월에서 한 4월까지 상반기 내에서는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 행정 절차 관계는 추후 이번 제 설명이 끝나고 구청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오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통기획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희 신당동은 일반 주거지역이랑은 좀 틀립니다. 북측으로는 굉장히 많은 산업공간, 서측으로는 DDP와 이런 문화유적, 그리고 남측에는 저층주처지. 그러니까 주거, 상업, 문화재 다양하게 복합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세분화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북측에 있는 산업공간을 고려한 복합용지, 남측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용지, 그다음에 DDP와 하상도선을 고려한 공원까지 해서 모든 공간이 유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용 계획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이 구역계를 보시면 당초 19년도에 주민 제안으로 제출하신 구역계는 약 46,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구역계로는 사실상 정비계획,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계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재개발을 하려면 세대수가 현황 세대수보다 2배, 3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도로 정비라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일부 조정한 다음에 그래도 이 남아있는 짜투리 토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 나머진 분들이 아파트 대신에 개별적으로 건축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관리수법을 통해 관리하시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대상부지 이렇게 35층 가까이 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건립되지만 이제 남측에 있는 전축 빌라나 다세대 많은 이 단지가 이 단지를 지날 때마다 굉장히 이제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개방감도 없고 답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 고려한 개방감과 바람 통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이 다산로 33길 저희 이제 아파트 단지와 비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는 이 도로에다가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인지 공공통통을 하여서 재개발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아파트를 담벼락으로 세워두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계획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이제 저층 주거지, 저층 주민들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보시는 부분이 현황 도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니시는데요. 이런 쪽은 이제 현재 도로가 막혀 있어서 이쪽 길로만 아마 통행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향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다고 해서 우회하거나 벽에 막혀 보행을 돌아가거나 그런 길이 없도록 현황 도로를 최소 건드리는 걸로 도시 조직을 유지하는 계획으로 하여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도로를 내면 뭐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펠로티 구조라든지 기존의 이제 건축 배치는 충분히 이제 용이하도록 계획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상지 바로 한양도서관인지 광화문 역사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상지 서측이죠.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이런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유산을 주민분들께서 이제 야경이라든지 그런 주말에도 쉬실 수 있도록 이런 공공시설 계획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능은 저희 대상부지가 주택 재개발이지만 현재 현황의 현업으로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패션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놓치지 않고 이 부분들을 계획한 이제 임대상가라든지 공공산업시설까지 배치함으로써 주거 복합형의 계획도 수립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서울시랑 신통계획을 한 수립한 내용이고요. 지금 상황부터 이제 법정 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아닙니다. 예, 19년도 주민간담 사전 타당성 때 이제 접수하셨던 안이 좀 더 이제 구역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약 12,000제곱미터 증가해서 64,000제곱미터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용도 지역은 당초 2종 일반 주거, 이제 태교로변에 일종 일반 상업이 일부, 3종 일부 있지만 전체 지역을 3종으로 주거단지에서 최고를 올릴 수 있는 일반 3종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제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단지에서는 최고 용적률이 300%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300%까지 계획을 하였고요. 그 안에 도로, 역사공원, 그다음에 일부 임대산업공간을 기부채굴을 통해 이 용적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인 스트리트는 이 특일호와 다선로가 연결하는 이 부분으로 출입구를 낼 방향이고, 이제 아파트 단지 출입구도 여기 역사공원까지 여기까지 계획하여서 토지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단절된 부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축 배치 계획안입니다. 이 정비 계획이라고 하면 정비 사업의 각종 인허가, 교통, 환경, 문화재, 지하, 불토 다양한 각종 인허가가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첫 사업을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 모델로 본다고 하면 이제 기둥을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건축안은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안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향후 건축심의라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민 수요 조사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세대수를 크게는 이제 즉 세대수 증가는 30%, 감소 10%의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통해서 변경하시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1,400세대로 수립하였습니다. 그중에 임대주택은 317세대고요. 이 분양주택이 1,080세대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정비계획 안의 결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건축 계획에 대한 다른 사항은 추후 건축 심의 때 주민이 직접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산로에 예전에 아마 여기가 좌회전이 됐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통 수요 분석을 한 경우 이제 저희가 세대수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교차로를 만들어서 좌회전이 일어나서 다산 퇴교로라든지 신당 사고를 진행할 수 있게 이런 교차로 운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보행 공간도 주변에 신당역, 이제 동대문 역사공원과 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행축도 설립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성한 조감도입니다.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많은 공공자금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다른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상 정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